회피형 인간은 당신에게 정서적으로 마음을 열기 전에 항상 똑같은 3가지 테스트를 거치게 합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잠수를 타는 등 흔히 아는 그런 뻔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이 테스트들은 당신의 코앞에서 아주 교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완전히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 당신의 연애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고통의 관문 통과하기입니다. 저는 최근 심리학 관련 글을 읽다가 임상 심리학자인 할 쇼어리의 짧은 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시험하는 듯한 행동을 견뎌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공포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당신이 자신을 거절하거나 상처 주지 않을지 확인하기 위해 부정적이거나 도전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당신을 일종의 고통의 관문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고통의 관문이라는 표현은 17세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막대기나 무기로 공격하는 2줄의 병사들 사이를 강제로 뛰어가야 했던 형벌을 의미합니다.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2줄의 병사들을 살아서 통과하면 무죄로 풀려나고 죽으면 그것으로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회피형 인간이 연인을 물리적인 고문에 처하게 하지는 않지만 정서적인 관문에는 확실히 밀어넣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애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는데 데이트하던 상대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약속을 취소하거나 당신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잘 진행되던 찰나에 갑자기 거리를 둡니다. 규칙도 불분명하고 당신의 감정적 인내심이 시험받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던져진 기분이 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런 경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가 다음 날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마치 조용한 방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의아해하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의 관문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생존이 아니라 관계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피형은 당신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을 밀어낼 것입니다. 그들은 애정 표현을 거두고 일관성 없이 행동하며 심지어 당신을 은근히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자신들이 아낀다고 말하는 사람을 왜 이런 미친 테스트에 밀어넣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핵심 상처, 즉 독립성에 대한 강박적인 갈망 때문입니다. 이 갈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경험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은 일관성 없는 돌봄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순간 양육자가 그들을 달래며 편안함과 안전을 주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같은 양육자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며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요했을 것입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임상사회복지사 에리카 카자르는 이 개념을 카리브해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마치 거친 대서양의 돛단배에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가 해야 할 일은 그 아기를 평온한 카리브해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의 양육자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피형 인간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스스로 자신만의 카리브해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피형 인간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며 타인에게 기대는 것은 언제든 거절로 바뀔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감정적인 롤러코스터에 태우며 이 패턴을 재현합니다. 이는 또다시 실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무의식적이겠지만 그들의 목표는 자신과 너무 가까워진 사람은 결국 떠날 것이라는 그들의 가장 끔찍한 두려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피형의 머릿속에서는 감정적인 차가움이든 회피든 거절이든 그들이 가하는 모든 타격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곁에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늘 믿어왔던 대로 누구도 진정한 자신을 감당할 수 없으며 사랑은 결국
버림받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증명하고 떠날까요?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이 감정의 관문을 오래 견뎌낼수록 그들은 아마도 어쩌면 당신은 다를지도 모른다. 당신은 상처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소모적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심을 증명하려 애쓰는 동안 그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누구도 이런 행동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으며 사실상 정서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고통의 관문 끝에는 두 가지 결과만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테스트를 통과하여 그들의 취약한 모습을 아주 조금 엿보게 되거나 아니면 당신이 포기하고 떠나서 그들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역시 옳았다고 더욱 굳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양쪽 모두를 지치게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테스트는 다음 테스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바로 환상의 전 연인 완벽주의 테스트입니다. 2014년 8월 21일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르넬이라는 여성은 자신의 이상형 리스트를 공개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무려 43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부색이 짙은 흑인이어야 하고 키는 188cm 이상으로 커야 하며 104kg의 탄탄한 운동선수 체격을 가져야 합니다. 짙은 눈동자 32개의 고른 하얀 치아를 가져야 하고 신앙심이 깊어 매주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백만장자여야 하고 유머 감각과 야망 추진력이 있으며 관대해야 합니다.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지는 조건이 무려 43가지나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댓글로 그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긴 이상형 리스트를 가진 여성일수록 본인이 내세울 것은 가장 없고 부담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리스트의 절반 이상이 피상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꼬집으며 만약 완벽한 이상형을 만났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다치면 어쩔 거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르넬의 이 어처구니 없는 리스트가 회피형의 두 번째 테스트와 소름 돋게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회피형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왜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질문 하나만 대입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더 많은 독립성을 줄 것인가? 모든 회피형 인간의 마음속에는 르넬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리스트는 43가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애착 관련 심리학에 따르면 연인 관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의 결과 중 하나는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시들해진 후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과거 파트너의 짜증났던 단점들은 다 잊어버리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궁금해하며 잃어버린 사랑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상의 전 연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본질적으로 환상의 전 연인은 상대방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활성화 전략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앞에 있는 실제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보다 이미 지나간 사랑을 환상 속에서 그리워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이 놓쳐버린 단 한 명의 전 연인에게만 집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물론 유독 더 미화하고 그리워하는 특정한 전 연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연애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들만 쏙쏙 뽑아내어 자신이 좋아했던 성격 특징 경험들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프랑켄슈타인 같은 환상의 전 연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몽상하는 대상은 단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 파트너들의 장점만 기워붙여 만든 현실에 누구도 충족시킬 수 없는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그들의 눈에 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환상의 전 연인은 완벽합니다. 자신이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환상 속의 존재는 절대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감정적인 친밀감이나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완벽하고 도달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환상은 현실의 연애가 너무 벅차거나
두렵게 느껴질 때 언제든 숨어들 수 있는 방어막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사실은 현실 세계의 그 누구도 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전 연인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피형에게 당신과 끊임없이 거리를 두고 밀어낼 완벽한 핑챈거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밀어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과거 조각들로 만들어낸 환상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스트, 바로 무한 반복의 굴레입니다. 이것은 모든 회피형 인간이 연애에서 겪는 주기적인 패턴입니다. 사랑과 연결을 갈망하는 것에서 시작해 뒤로 물러서고 연인의 가치를 깎아내리다가 결국 완전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의 기복이 반복되는 끊임없는 루프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원하다가도 막상 너무 가까워지면 도망칩니다. 이 굴레에서 이 단계인 이제 내 짝을 찾았어, 내 고민은 끝났어 단계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곳은 본질적으로 허니문 기간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고 두 사람 모두 어떠한 현실적인 압박이나 기대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시기입니다. 제 생각에 회피형 인간은 만약 선택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이 단계에만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기는 그들에게 완벽한 조건입니다. 진지한 헌신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관계를 정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볍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그들은 독립성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피형에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과 같습니다. 구속된다는 위험 없이 새로운 관계의 짜릿한 감정에만 흠뻑 빠질 수 있으니까요. 정서적인 취약성이나 미래에 대한 무거운 대화 같은 관계에 깊고 두려운 부분으로 뛰어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의 친밀감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시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더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파멸의 웹바퀴의 3단계, 4단계, 5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끔찍한 테스트들을 당신에게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고 애정을 거두고 일관성 없이 행동하며 당신의 감정적 인내심을 시험하는 고통의 관문으로 당신을 밀어넣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적적으로 그 관문을 살아남는다고 해도 축하하긴 이릅니다. 왜냐하면 다음으로는 환상의 전 연인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불가능한 기준을 들이밀며 당신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그야말로 완벽함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파트너들을 조립해 만든 프랑켄슈타인 같은 완벽한 환상과 당신을 끊임없이 비교할 것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그 누구도 이 이상형의 기준에 부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누군가가 그 고통의 관문을 통과하고 그 프랑켄슈타인 같은 완벽한 이상형의 기준마저 충족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인간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테스트를 통과하고 불가능한 기준을 맞춰도 사이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형은 모든 것을 리셋하고 당신은 어느새 파멸의 윷바퀴 출발선에 다시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 악순환에 수없이 밀어넣고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수백 번 증명해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정서적으로 아주 조금 마음을 엽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거리두기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피형에게 신뢰란 단 한 번의 충성심이나 인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던지는 모든 시험에서 살아남는 것을 끝없이 반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테스트를 다 견뎌내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마음을 열었을 때 당신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수많은 테스트의 무게에 짓눌려 관계는 너덜너덜해진 상태일 것입니다. 여기서 회피형 연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특히 썸을 타거나 연애 초반인 분들은 회피형의 이런 행동을 과도하게 분석하거나
심지어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나를 시험하는 과정일 뿐이야. 라거나 나를 너무 좋아해서 상처받을까봐 밀어내는 거야. 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애씁니다. 이 힘든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마치 우리 관계가 특별하다는 증거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감정적인 소용돌이를 버텨내면 어떤 특별한 유대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아직 진정한 헌신이나 약속이 없는 연애 초반에 이런 행동은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가 아니라 당장 도망쳐야 할 강력한 적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래, 나는 견딜 수 있어. 우리는 다를 거야 라고 믿으며 이런 무례한 행동을 그저 받아들이는 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외가 될 것이라고 믿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국 비참하게 차이거나 잠수 이별을 당하고 맙니다. 회피형에 관한 수많은 글과 영상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유대감을 부추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에 기대어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내게 마음을 열어주겠지 라며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말은 똑같습니다. 연락은 끊기고 악순환은 반복되며 사람들은 애초에 모래성 같았던 관계를 잃고 슬픔에 빠집니다. 물론 깊이 헌신하고 서로 약속한 관계라면 이런 회피형의 행동을 함께 고쳐나갈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애 초기나 썸 타는 단계에서 이런 행동들이 뭔가 특별하고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받아주는 것은 스스로를 끔찍한 실망감으로 몰아넣는 짓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악순환에 스스로를 가두는 함정일 뿐입니다. 회피형과 데이트할 때의 목표는 단 하나여야 합니다. 그 끔찍한 파멸의 떼바퀴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더 안정적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안정적으로 변하겠지라는 헛된 희망으로 눈앞에 보이는 위험 신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다가왔다, 멀어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갇혀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관계가 정말 안정과 신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결코 오지 않을 변화를 기다리며 그저 옛바퀴만 맴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에서의 발전은 서로가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파멸의 뚝바퀴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